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면요, 아내분의 지갑이 열립니다. 증거 잡는 것도 돈이죠. 또 열받잖아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평소에 안 쓰던 돈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야, 나는 뭐 돈 쓸 줄 몰라서 이러고 살았는 줄 알아? 하고서 평소에 안 하던 뭐 손톱도 하고 머리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러느라고 돈이 술술술술 새어나가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그래도 몇백만 원이 들고요. 이렇게 평소에 콩나물값 아껴가면서 알뜰살뜰 살림하고 단돈 몇백 원에 벌벌 떨었던 주부들도 남편 바람이 나서 멘탈 터지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돈 백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남편 바람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또 말할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마음도 외롭고 괴롭고 이런 상태에서는요, 사기당하기가 너무 쉽죠. 누구 나쁜 사람이 나한테 붙어서 가스라이팅 하면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의 멘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돈과 노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쓸데없는데 돈 쓰고 나중에 후회되고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역효과 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사례를 본 결과 이런데 돈 쓰는 거는 별로 효과 없더라, 요런데 돈 쓰는 거는 나중에 다 후회하시더라 하는 거 두 가지 이야기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타로 신점 사주입니다. 아마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도요, 타로 사주 신점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산 이 사랑하는 이 남자가 지금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게 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어떤 사이인지, 뭐 미래를 약속한 사이인지, 언제 떨어질지 궁금하죠. 그리고 내 운명에 대해서도 내가 이혼할 팔자인지, 내 사주에 이혼수가 있는지, 이혼수가 있다면 몇 월에 들어오는지, 내가 이혼하고 더 잘 살 건지 어쩔 건지, 뭐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도대체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서 부추기기도 해요. 야, 여기 용하다더라. 여기 한번 가서 물어봐봐. 한 번 정도 보는 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면 평소에 교회 다니던 사람, 뭐 이런 거에 관심 한번 없던 사람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한두 번은 가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세 군데는 다 돌고 오시더라고요. 용하다는데 한 군데 갔더니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어머어머, 너무 맞는 이야기 같고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군데 더 가서 물어볼까 하고 한 군데 더 갔더니 어머, 똑같은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 군데를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듣는 얘기가 내가 평소에 느끼던 거, 내가 결심한 거랑 방향이 딱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연락 온 분이 계신데 저랑 1년 전까지 상담하다가 1년 만에 다시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간녀 떼내고 가정 회복하고 1년 동안 이제 회복하려고 잘 살고 있었는데 계속 내가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나 혼자 노력하는 것 같고 이 남자는 바람까지 피웠는데 결혼 생활에서 계속 꿀 빠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잘 본다는 사주쟁이 한 명 찾아가서 봤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 사주, 남편 사주를 딱 놓고 보니까 남편이 내 등골을 빼는 사주라고 하더라. 내가 열심히 꽃밭을 이렇게 가꿔가지고 열매를 맺어 놓으면 남편이 와서 열매만 똑똑 따먹는 그런 궁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내분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왜 내가 힘들었는지 이해가 싹 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새끼를 떼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혼의 결심이 딱 서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결심을 하는데 도와주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놓고 이제 소장 보내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사주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주쟁이가 아, 지금 소장 날리면 안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 결심이 섰는데 이게 또 헷갈리게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더 커졌죠. 이러니까 더 점쟁이한테 의존하게 되고 다른 데를 또 막 찾으러 다니게 되고
이렇게 사주, 신점, 타로 이런 거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타로 선생, 사주 선생한테 전화해서 오늘의 운세를 점치고, 오늘의 길 한 방향, 오늘 옷 색깔까지 딱 점지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리고 차라리 점만 보면 다행이게요. 부적서라, 뭐 남편한테 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조상 중에 누가 붙어서 그렇다, 그거 떼내야 된다 하면서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짜리 구태라 어째라, 거기까지 이야기 나오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또 이거 500만원짜리 굿 안 하면 진짜 나 망할 것 같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나서 효과가 검증이 되나요? 내가 굿해서 이 상간녀가 떨어져 나갔다? 검증할 수도 없고요. 그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도 없고요. 1000만원짜리 굿하면은 상간녀 떼낸다고 해서 굿했는데 상간녀 안 떨어졌어. 그렇다고 굿한 거 환불받을 수 있어요? 환불 절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돈 썼구나 하고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상담입니다. 아내분이 남편 바람난 거 알고 나서 상처받은 마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를 남편한테 이해받고 싶으니까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 울분을 토하게 되죠. 그런데 바람 피운 남편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을 해주던가요?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끝나고, 남편은 맨날 내 탓만 하고 덮어 씌우고 사람 미치고 팔짝뛰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내분이 이제 생각이, 아, 부부 상담하는 데를 가서 객관적으로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 남자가 얼마나 잘못을 했고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건지 상담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 인간이 좀 알아들을 거야 하는 희망을 품고 부부 상담을 막 알아보고, 안 가겠다는 인간을 막 콧뚜레를 해서 그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끌고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가요. 데려고 가면은요, 부부 상담은 한두 번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한 30번은 하셔야 될 겁니다 하고 30번 몇백만 원 카드 딱 긁게 만들어요. 가면 아내분은 처음에는 이제 기대도 있고, 나도 가서 누군가에게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나의 이 감정을 토로하는 게 후련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남편도 이럴 것이다, 남편도 뭔가 반성을 하겠지라는 희망이 있는데요. 남편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남편은 아직 반성이고 뭐고 없어. 아직도 나가서 상간녀 만나고 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상담에 임하게 되죠.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상담을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말까인데, 이 인간이 아내분한테 했던 얘기 상담사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왜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든지, 이 와이프라는 인간이 자꾸 나를 의심하고 추궁하고 나를 잠을 안 재워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다, 죽고 싶다, 막 이딴 소리를 해. 그러면 상담사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유,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입 바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상담사의 기본은 공감과 경청이잖아요. 저도 바람 피운 사람들 와서 상담하면 저도 공감해줘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 그거는 정말 안타깝네요. 라고 공감과 경청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남자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에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야, 상담사 선생님도 너 같은 여자랑 살기 힘들었다더라. 상담사 선생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를 해주더라. 그거 봐, 네가 잘못한 게 맞잖아. 상담사 선생님도 나를 공감을 해주더라니까 하면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또 해요. 그러면 이 아내분이, 아, 내가 여기까지 이 인간 데리고 가기도 힘들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공감을 해주더니 남편한테는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단 말이야? 아, 이거 정말 효과 없네. 정말 상담사 선생님한테 화가 나네. 이렇게 돼서요, 결국은 상담도 파토가 나고 그 많이 몇백만 원 긁었던 거 전부 환불도 못 받은 채로 흐지부지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상담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배우자가 상간자를 정리한 이후에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 상담 교과서에도 나오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간자를 정리를 하지 않고 부부 상담 현장에 왔다? 그러면 이 부부 상담은 효과가 없다는 거를 상담사 선생님도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상간자를 정리하고 나서 부부 상담 그 현장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서 이 남자가 상담 그 실에 들어온다 한들 부부 상담은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남편과 상간녀를 떼내는 것이 급선무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좀 반성을 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성찰이 좀 되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아 이제 아내와 남편이 진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남편 스스로도 그 결심이 섰을 때여야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부부상담에 와서도 곧이곧대로 이야기를 다 하고,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어쨌는지 앞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어떻게 부부관계 회복을 할 것인지가 귓구녕에 들어오는 거지. 남편은 여전히 나가서 상간녀 만나고 있는데 부부상담을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부부상담을 다녀서 남편이 반성을 하고 상간녀를 정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상간녀를 끊어내는 데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이 골든 타임에 많은 아내분들이 부부상담을 다니느라고 쓸데없이 헛짓하고 헛돈 쓰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아 내가 부부상담 다니고 힐링하고 혼자 치유하고 하는 동안에 이 남자는 상간녀랑 더 깊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부부상담에서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상간녀를 정리하는 경우는 단연코 0%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상간녀를 끊어내는 데 우선 집중을 하셔야 되고, 힐링이고 치유고 부부상담이고 뭐고 간에요,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지고 나서 생각할 문제이지 그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많고 다른 분들의 사연, 경험담도 많고 정보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